안녕하세요. 오늘은 SQL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정의문은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를 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먼저 스키마와 카탈로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도메인 정의문은 일단 도메인이라는 게 그 사용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도메인을 만들 건데 그 도메인의 이름, 그리고 def라는 도메인을 만들면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값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값을 넣을 것인지 디폴트 값도 넣어주고, 그리고 도메인의 제약 조건 정의 리스트, 예를 들어서 뭐 참조 무결성이나 뭐 기본 키 개체 무결성이나 뭐 어떤 값에 대해서 범위를 체크로 해가지고 그 값의 범위를 또 정해준다던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def라는 그런 도메인은 그 문자를 쓸 건가 봐요. 그리고 디폴트 만약에 어떤 값이 없으면 거기다가 물음표를 넣을 건가 봐요. 그리고 이런 제약 조건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어떤 값에는 conf me arch라는 그런 범위에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값이 없으면 여기서 값이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물음표를 넣는다. 네. 그리고 얘는 도메인을 삭제하는 겁니다. 네, 도메인을 삭제하는 거. drop domain. 이제 기본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요. 일단 테이블에는 기본 테이블, 가상 테이블, 임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테이블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가상 테이블은 뷰를 만드는 거, 임시 테이블은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행에 또 추가되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결과값을 저장하는 게 바로 임시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이름을 넣고 열 이름 데이터 타입, 그래서 어떤 열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열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열은 넣을 수 있는지 넣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값이 없으면 디폴트 기존 값으로 무엇을 넣어야 될지 그런 걸 정해줍니다. 그리고 primary key, 기본 키 값은 여기 열 중에 무엇인지, unique, 이 unique는 기본 키가 아니고 대체 키는 무엇인지, unique가 그 유일한 값을 가지는 그런 열은 무엇인지, 그리고 foraging key 해가지고 외래 키 해가지고 외래 키는 무엇을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열 값을 참조하는지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참조하는 애가 만약에 지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undelete 옵션, 뭐 이 undelete 옵션에는 뭐 cascade, no action, set null, set default가 있는데요. 만약에 no action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날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난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삭제에 대한 명령을 무시한다.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나도 삭제한다. 그리고 set null은 만약에 그 참조되는 애가 삭제하면 나는 null 값으로 바뀐다. set default 값은 우리가 기존 값을 정해놨다면 null 대신 default 값을 넣는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unupdate에 대한 그런 옵션도 있고, constraint라고 계약 조건의 이름, 그리고 체크, 그 어떤 열 값의 범위를 지정해주는 체크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enroll 등록이라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 건데, int s노가 int 값, 정수 값을 넣고 넣으면 안 되고, c노도 문자 값 넣었는데 넣으면 안 되고, grade 값은 int가 넣어야 되고, primary key를 s노랑 c노로 했네요. 그래서 foraging key, 이 s노는 그 학생 테이블에 s노를 참조를 하고요. undelete 삭제하면 연쇄적으로 삭제할 거고, update하면 연쇄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건가 봐요. 그리고 foraging key c노 해가지고 reference 참조하죠. course에 있는 c노를 참조하나 봐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주고, 그리고 이 grade, 여기 grade 값은 100에서 100 미만까지, 100 이상에서 0부터 100까지의 값이 들어가나 봐요. 그럼 범위가 또 나와져 있어요. 네, 이제 기본 테이블의 제거와 변경. 기본 테이블을 제거를 할 때는 drop
그리고 변경할 때는 alter를 씁니다. 그래서 drop table course cascade는 그 만약에 그 코र्스를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연쇄적으로 삭제하라 이거겠죠? 그리고 restrict가 넣으면 그럼 얘에 대한 삭제는 거절이 돼야겠죠. 만약에 얘를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alter table도 한번 볼게요. 일롤에 있는 테이블을 바꿀 건데 그 final 열 값을 만약에 디폴트 값이 있다 그러면 F로 바꿔준다 뭐 이런 열을 바꾸는 그런 연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grade 값을 삭제하면 그것을 참조한 아이가 있다면 연쇄적으로 삭제해라 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열 하나만 있는데 그 열을 그 테이블에 삭제하라고 하면 그거는 거절하고 끝난대요. 네. 그리고 여기 값은 alter table ignore, alter grade drop default인데 얘는 ignore에 있는 grade 값을 drop default 얘는 alter table ignore, alter grade drop default. 네, 삭제하면 디폴트 값을 넣는다는 그런 걸로 변경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테이블에 그 디폴트 값을 0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결성 제약 조건을 삭제할 때도 드롭문을 사용한답니다. 이제 SQL의 데이터 저장문입니다. DML이라고 하죠. 이것은 검색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 대학 관계 데이터베이스로 앞으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selec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select your list from table list 그리고 where 조건. 그래서 검색한 이 구조를 볼 때는 from부터 봐가지고 어디 테이블에 그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리스트를 뽑을 건지 이런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 학과의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검색하는 그런 검색문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랑 똑같은 건데 얘는 그 스튜던트 점을 더 붙였죠. 이거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열 리스트인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애매성을 반지하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 릴레이션 해가지고 점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애트리뷰트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엔 애매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경우가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SQL은 한 테이블 내에 중복된 레코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검색문의 일반적인 형식은 아까는 간단하게 봤지만 여기는 select 그 distinct가 붙으면 그 검색되는 것에서 중복을 배제하는 거고 어리면 그냥 중복 다 포함해서 뽑는 거고요. From table list, where 조건 여기엔 group by your list, having 조건 그리고 order by your list 이 세 가지 여기 뒤에가 더 붙었죠. 얘는 그 열 리스트에 같은 값을 그룹을 해가지고 그리고 having은 그룹을 묶는 거고요. 이 having은 어떤 조건을 만족한 예를 들어서 평균 90 이상인 애들만 뽑아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오더 바이는 그 내가 뽑은 애의 결과를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할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배열을 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정보까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제 검색 결과에 중복 레코드를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뽑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디스팅트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 어떤 학과가 들어있는지 근데 학과 이름엔 중복을 피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에서 그 학과를 뽑는데 디스팅트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테이블 열 전부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면 열을 전부 나열하는 건 귀찮죠. 그래서 별 하나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student select 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열 이름을 다 나타내 주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 조건 검색할 때 얘는 학생 그 테이블에서 컴퓨터 학과이면서 4학년인 학생을 뽑아라. 근데 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뽑아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교연산자나 뭐 분류연산자 이런 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between 아니네요. 네, n로 해가지고 불리한 연산자까지 해가지고 where 조건 썼죠. 그리고 순서를 검색할 때는 아까 뭐 쓴자 했죠? 오름차수, 내림차수 나타낼 건지. 그래서 등록 테이블에서 평균 90, 중간 성적이 평균 90인 이상인 애들을 뽑을 건데, 학번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그 내림차순 안에서 그러니까 뭐 400, 300, 100이 있으면 400인 그 학번만 뽑아서 거기서 또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이제 300인 애들 있으면 300인 애들 다 뽑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과목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100을 뽑으면 거기 안에서 또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산술식 문자 스트링 새로운 열이 이름된 새로운 열 이름이 명시된 검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뽑을 셀렉트에 이런 산술식이 또 들어갈 수 있고 문자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열 이름이 명시된 검색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등록 테이블에서 그 과목 번호가 C312인 그런 행을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뽑을 때 그 학번은 한국말로 학번으로 뽑고 싶어요. 그래서 as를 사용했고요. 이 중간 시험 as 시험 하면 이 시험이 릴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여기 밑에는 다 중간 시험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산술식을 여기다가 넣기보다는 as 점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점수. 그리고 이 뽑는 그 미드텀 내가 만약에 뭐 평균 그냥 중간 성적이 90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3을 더해가지고 뽑힌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as 시험도 없고 여기 as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는 공백이 나오고 여기 결과만 나오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테이블로부터의 검색, 얘는 두 가지 테이블에서 두 가지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조인한 거에서 그 등록에서 그 과목 번호가 C413인 그 행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 S네임, 데프, 그레이드를 뽑는다.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그 별칭을 써줬죠. 별칭이 아니고 투플 변수를 써줬죠. 왜냐면 두 개를 쓰니까 그 이름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투플 변수까지 붙여줍니다. 네, 테이블 이름까지 다 쓰면 막 여기 student s노 이름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투플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열절에 이렇게 조인 조건을 쓸 수도 있지만 이 조인을 from절에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tudent natural join enroll을 할 수도 있고 student join table enroll 해가지고 on 조건식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조건식을 여기다 써줄 수도 있고 student join natural join using 뭘로 조인했어요? s노, 열 리스트 s노로 했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연 조인이니까 그 자연 조인은 한 번만 나타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검색을 보면 자기 자신을 조인을 해도 그 자기 자신 이 두 개 있다고 치고 여기 별칭을 또 다르게 붙여줘가지고 조인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 같은 학과의 같은 학생의 학번을 쌍으로 검색해라. 그래서 첫 번째 학번은 두 번째 학번보다 작게 하라. 그러면 그 각각 학생에다가 같은 그 릴레이션이지만 그 이름을 또 별칭을 또 다르게 해줘가지고 조인을 하고 그 첫 번째 학번은 두 번째 학번보다 작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조건식으로 넣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집계함수를 이용한 검색은 집계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운 이런 식만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 90 이상인 애를 세거나 뭐 점수를 다 더하거나 평균값을 구하거나 그럼 앞에 있는 그 계산으로 못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집계함수입니다. 카운트는 값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얘는 중복 상관없이 만약 디스팅트를 안 넣었다 그럼 중복 상관없이 그 행의 개수만 세는 거고 썸은 숫자 값을 있어야겠죠. 그리고 average도 숫자 값이 필요하고 max랑 min도 max랑 min은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하니까 꼭 수치값은 아니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수를 셀 건데 학생 수를 세려면 그냥 학생 테이블에 있는 행만 세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합니다. 네, 아까 중복되는 행도 포함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학번이 그 등록 테이블에서 학번이 300번인 애를 뽑는데 이제 학번이 중복되지 않게 뽑기 위해서 여기다 디스팅트 시노를 넣어줍니다. 아니구나. 이 등록 테이블에서 학번이 300번인 애가 몇 개의 과목을 등록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디스팅트를 넣고 걔의 그 시노를 세주면 되겠죠. 네. 카운트를 넣어주고 여기는 뭐예요? 등록 테이블에서 그 과목 번호가 C413인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의 중간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평균을 구할 때는 그 average, mid term 그 중간 성적의 평균을 내야겠죠. 그리고 얘는 별칭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그러고 이 그룹 바이를 근데 이 중간 평균이라는 제 기억으로는 그 average 같은 경우 이런 이런 집계 함수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런 별칭을 꼭 써줘야 됐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얘는 안 붙여줬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칭 필수? 네. 그리고 그룹 바이를 이용한 검색. 얘는 그 등록 테이블에서 신호 그 과목별로 그룹을 묶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로 기말 성적이 직말 성적의 평균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한 이 신호는 반드시 셀렉트에 나타나야 된다는 게 좀 규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신호끼리 이렇게 순서 없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내가 오름차순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오더 바이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해빙을 사용한 검색은 해빙은 조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테이블에서 신호끼리 묶고 이 과목 번호를 듣는 그 학생의 수가 그 과목 번호끼리 묶었을 때 그 행의 수가 3개 이상인 그런 신호만 뽑아서 거기서 신호랑 그 파이널 기말 평균의 성적을 구한다는 게 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각 그룹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지가 해빙에 나타났죠. 그리고 부속 지리문을 사용한 검색은 처음에 그 부속 지리문을 할 때는 여기 안부터 탐색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래서 상관중첩 지리는 또 상관중첩 지리는 또 달라요. 이게 상관중첩 지리는 외부 지리에서 나타낸 그 투플만큼 안에 부속 지리를 또 수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등록 테이블에서 C413을 가진 그런 학번의 학생을 뽑아요. 그러니까 C413을 등록해서 듣는 학생의 학번이겠죠? 그래서 걔네 이름을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그 학생에서 학번이 100, 300, 400 중에 그 이게 포함되는 학생의 이름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중첩 지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를 조인 지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랑 등록 테이블에서 조인을 하고 거기서 C413이라는 그런 과목을 듣는 학생의 이름을 뽑는다. 근데 여기 C413을 듣는 학생의 학번이 100, 300, 400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 이름 뽑으면 얘랑도 결과가 같겠죠? 그리고 C413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는 거는 아까는 in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죠? not in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학생 전기태 같은 얘는
얘도 중첩질인데 그 학생에서 정기태라는 사람 A랑 학과 같은 사람의 이름과 학과를 뽑는 그런 지리문이고요. 얘는 네,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이런 중간 not in 여기 자리에 뭐 or any 뭐 부등호 막 이런 거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검색문들이에요. 그래서 등록 테이블에서 학번이 500번 등록 테이블에서 학번이 500번인 그 기말 성적보다 잘 본 그런 학생의 학번과 과목 번호를 검색하는 그런 부속 지리문입니다. 여기 다른 책에서는 여기 not in 뭐 in을 넣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 부속 지리문에서 애트리뷰트가 몇 개 나오냐 하나의 값이 나오냐 하나의 값이 나온다면 만약에 단일 스칼라 값이 나온다면 뭐 부등호 앞에 했었던 그 부등호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개의 애트리뷰트로 나온다 그러면 in, any, some 이렇게 나오고 sum을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진 그런 릴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exist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다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ike는 이 문자에 대한 검색이에요. 그래서 강좌 이 코र्스가 강좌에서 그 신호 그 과목 번호가 C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like C 이러면 C로 시작하는 뒤에 문자 몇 개 오나 상관없이 C로 시작하는 거에 그 과목 번호랑 과목 이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 말고 S 땡땡 이렇게 하면 맨 앞에 S고 뒤에 두 개의 문자가 더 나오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뭐 %S 땡땡 이러면 앞에 몇 개 숫자가 오든 상관없이 S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 그리고 like 뭐 %S %라고 하면 S가 있기만 하면 포함되는 거겠죠? 그리고 널을 사용한 검색 널이라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잖아요. 근데 널이랑 뭔가를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거짓이거나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런 널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is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student 학생에서 그 학과가 널인 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라 라는 이런 지리문이 또 나와 있죠. 이거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xist 나왔죠. exist는 여기 이 별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별이 나온 건 뭐라 했죠? 열 리스트 정보 다 나타내지 않고 그냥 별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등록 테이블에서 그 이렇게 그냥 S노만 나온 거는 여기 안에 등록 테이블 안에 있는 그 S노를 나타내고요. 여기 이렇게 별칭과 스튜던트의 테이블 이름 나타낸 거는 여기 밖에 있는 그 릴레이션에 그런 애트리뷰트를 참조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상관중첩질이거든요. 이 상관중첩질이가 뭐냐면 여기 밖에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플이 나올 거예요. 그 투플의 개수만큼 안에 상관중첩지리에 있는 i와 비교해가지고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그 학번이 그 C413을 등록했으면 이름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진 그런 중첩지리가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exist를 사용한다 라고 했죠. 만약에 C413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라 그러면 not in처럼 in을 not in으로 바꾼 것처럼 not exist를 뭐로 바꿔야겠죠? not exist로 바꿔야겠죠? 네, 유니온은 합집합이에요. 그쵸? 그래서 3학년 학생이거나 아니면 C324를 등록한 학생의 학번을 검색하라.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중복되는 그 투플 제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합이란 게 그 중복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갱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갱신은 업데이트문을 사용해요. 그래서 테이블에 어떤 열을 뭐 3 더한 값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산술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열에
뭐 변화를 준다. 뭐 이런 건데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레코드를 변경할 때 만약에 학번이 300번인 그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300번인 그 학년을 2로 바꾼다. 그리고 복수 레코드 변경할 때는 그 강좌 릴레이션에서 그 컴퓨터 학과인의 학점을 1점씩 증가시켜줘라. 그리고 부속 질문을 이용한 변경은 그 컴퓨터 학생 중에 컴퓨터 학과인의 학번이 여기 등록 학생이 여기 학번에 속하면 걔 5점 증가시켜줘라 기말 성적을. 그리고 얘는 그 강좌 그 학과를 변경할 거예요. 학생의 학과를 변경할 건데 4학년인 학생의 학과를 뭐로 변경하냐? 강좌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그 학과로 변경해라.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그래서 삽입할 때는 인설트문을 사용을 해요. 행을 삽입할 때는.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열 리스트를 넣을 건데 만약에 난 여러 열을 넣을 거예요. 여러 행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밸류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엄청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고 나는 한꺼번에 검색해서 넣을 거야. 그러면 셀렉트문을 여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행을 넣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학생의 그런 열들이 다 나와 있고 여기다 600, 박상철 여기다 각각 그 대응하는 값이 들어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열 리스트를 안 써주고 열만 써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순서 지켰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S노만 넣고 싶어요. 근데 S노가 기본 키예요. 그러면 이거 다 안 써주고 그냥 빈칸으로 얘만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다른 거 그냥 빈칸도 넣어줘도 되는데 왜냐면 기본 키만 넣어줘도 그 릴레이션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def는 기본키 아니니까 컴퓨터 안 넣고 그냥 안 넣어도 그냥 행에 삽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얘는 부속 지름문을 이용한 레코드를 삽입하는 건데 컴퓨터 그 테이블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테이블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가정을 해야 돼요. 안 만들어져 있는데 넣는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의 그런 테이블은 학번, 이름, 년, 그러니까 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다 뭘 넣어줄 거냐? 셀렉트절에 검색된 걸 넣어줄 건데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 학과를 가진 그 학번, 이름, 학생의 학번, 이름 그리고 몇 학년인가 이걸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줘요. 컴퓨터 그 릴레이션에. 그러면 컴퓨터 학과인 애들의 뭐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거예요. 데이터 삭제할 때는 드롭 아니에요. 딜리트 문이에요. 딜리트 문은 드롭 문은 테이블을 그냥 다 삭제하는 건데 그 데이터 이 딜리트 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행을 다 삭제했어요. 그렇다고 그 테이블이 삭제되진 않아요. 그 저장 장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EN 투플을 대상으로 하는데 테이블에서 외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행을 삭제할 거다. 만약 하나의 레코드를 삭제한다면 그 학번이 100인 학생을 삭제하는 거겠죠, 얘는? 만약에 그 학번이 100인 만약에 등록 테이블에서 그 S노 첨부한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 캐스케이드 되면 같이 삭제하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복수 레코드 삭제 만약에 인롤 테이블에 from enroll delete를 한다. 그러면 여기 테이블에 행을 모두 삭제하지만 테이블은 없어지지 않고 행만 삭제된다. 그래서 이제 부속 지류문을 이용하는 삭제는 그 뭐예요? 그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 학과인 그런 학번을 뽑아가지고 이 만약에 그 등록 학생의 학번이 얘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C413을 듣고 중간 그 기말성이 60점이면 그 등록 학생에서 삭제해버린다. 그런 거죠. 그리고 SQL 뷰. 이제 뷰입니다. 뷰는 내가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원하는 정보만. 그러면 뭐 다른 정보는 보호하면서 원하는 정보만 보여주니까 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view, 뷰 이름. 내가 어떤 뷰를 생성할 거고 어떤 열을 사용할 건지
as 여기 as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select moon을 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with 체크 옵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뷰를 만들 때 만약에 나는 등록한 학생 중에서 컴퓨터 학과인 애들만 뽑아가지고 내가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가상의 테이블, 이 컴퓨터 학생만 뽑았는데 내가 이 컴퓨터 학과의 이름을 뭐 기술과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정의를 컴퓨터로 했는데 기술과정 학과로 바꾼다는 게 얘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거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뷰를 만드는 예를 보면 S student 뭐 C student라는 뷰를 만들 거예요. S no, S name, year을 리스트 이름으로 하고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인 학생만 뽑아가지고 S no, S name, year 이거를 릴레이션 열 뽑아가지고 이 C student라는 그런 테이블을 만든대요. 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with 체크 옵션까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이 스튜던트에서 사용하는 그 열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컴퓨터 학생만 보이는 거죠. 얘는 뭐냐면 그 뷰를 만들 때 내가 학생 테이블에서 그룹끼리 묶어가지고 그 학과 이름이랑 학과에 몇 명 애들이 있는지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카운트 별은 열 이름을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 선언을 그냥 위에 해줄 수도 있고 as size로 해가지고 선언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조인해서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인으로 만들어진 그 뷰 테이블에는 삽입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럽대요. 그리고 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뷰라는 게 원래 기본 테이블을 참조한 건데 이 기본 테이블을 참조한 거 가지고 또 테이블을 만들면 결론적으로는 이 테이블도 얘를 참조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뷰를 제거할 때는 내가 뷰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뷰를 변경하지 말고 그냥 아예 제거하고 새로 만들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drop 뷰 이름, restrict cascade 만약에 내가 뷰를 삭제하면 내 뷰를 가지고 참조한 그 뷰도 얘는 삭제하고 만약에 내가 나를 이용해서 만든 뷰가 또 있다면 거절을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뷰를 조작하는 연산 이거는 아까 뭐랬죠? 조인 뭐 집계 함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그런 뷰는 조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뒤에 쭉쭉쭉 나와 있고 만약에 내가 뷰를 만들 때 기본 키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갱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 키에 값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기본 키가 없는 그런 뷰를 갱신을 했어요. 행을 넣었는데 행을 넣으면 기본 키에는 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위배하겠어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다. 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평균 가지고 만든 뷰, 뭐 변경하지 마라 이런 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뷰의 장단점. 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보완도 된다 했잖아요. 왜냐면 전체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만 보여줘서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독립성. 만약에 내가 기본 테이블을 변경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보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도 쉽고요. 응용이나 요구도 쉽게 지원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본 테이블로 내가 원하는 뷰만 해가지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요구를 쉽게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약점은 뭐였죠? 변경을 할 수, 내가 뭐 조인해서 만든 그런 뷰나 이런 걸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런 게 제약적입니다. 이상입니다.